안녕하세요. 푸토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신발 해부를 집도할 닥터 모세입니다. 오늘 신발 해부학 시간에 준비한 신발은 호카 오네오네의 본디 7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신으면서 느낀 점을 신발 해부학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4년 동안 신은 호카의 본디 7 외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4년을 신었는데 믿기지 않을 만큼 아직도 견고한 외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퍼는 메쉬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통기성이 좋아 보이고, 특히 특징은 뒤꿈치 부분에 리플렉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야간 러닝 시에도 자동차나 자전거에 치일 일은 없겠네요. 자, 신발의 옆면을 보시면 호카 신발의 시그니처 모양이죠. 높은 힐스택 하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났음에도 폭신폭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높은 힐스택은 맥시멀 쿠셔닝 시즈의 전성기를 호카가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호카 본디 7을 직접 착용해 보겠습니다. 옆면에서 보시면 앞에서 뒤로 발을 구를 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안정적으로 보행을 유도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쿠션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높은 힐스택으로 뒷면을 꾹꾹 눌러도 폭신폭신함이 바로 느껴지시죠? 호카 본디 7을 지난 4년 동안 운동할 때부터 일상생활까지 막 굴렸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쿠션이 짱짱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에 여러 검사를 진행하듯이 본격적인 신발 해부 전에 엑스레이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신발 착용 전후의 변화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음은 신발을 실제로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자, 호카 본디 7의 엑스레이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참고로 제 신발 사이즈는 285mm인데 신발 해부 실험에 사용된 본디 7 모델도 우리나라 사이즈로 285mm 와이드 버전입니다. 우선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계측해 보았더니 호카 본디 7의 토박스 부분의 가장 넓은 부분은 145mm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중간 아치 부분은 100mm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컵 부분에서 가장 넓은 부분은 115m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카 본디 7의 측면 엑스레이 분석 영상입니다. 측면 엑스레이에서는 제가 토박스 부분의 높이와 포풋과 힌드풋, 한국말로 앞꿈치 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락커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토박스 부분의 높이를 살펴보면 가장 앞부분은 36.5mm, 약간 뒷부분은 한 42mm로 매우 높은 토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꿈치 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락커 정도는 이 각도가 클수록 자연스러운 발구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의 락커는 31도, 뒷부분의 락커는 26도가 체크되네요. 자, 엑스레이 분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선 제 발 엑스레이를 분석해보면은 흔히 말하는 발볼러인데요. 앞발의 가장 넓은 부분이 123mm 정도로 체크되죠. 호카 본디 7을 신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118mm 정도로 체크됩니다. 결론적으로 5mm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호카 본디 7의 앞발 부분, 토박스 부분이 상당히 넓어서 큰 압박이 가하지 않는 편한 신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키 몸무게 재듯이 호카 본디 7도 계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전자 캘리퍼를 사용해서 앞부분 토박스 부분에서 가장 넓은 미드솔 영역 레벨에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측정을 해보니 120.6mm 나오네요. 자, 다음은 하인드풋 힐 영역 중에서 미드솔 레벨에서 가장 넓은 곳의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94.4mm 나오네요. 발가락이 모이는 토박스의 가장 좁은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85.8mm 나오네요. 자, 다음은 몸무게 한번 재봅시다. 비만인지 아닌지. 와, 378g 나오네요. 호카 본디 7은 비만 확정. 우선 제가 저의 팔 힘으로 토저널 스테빌리티, 한국말로 비틀림 안정성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튼튼한지 비틀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라서 한 팔 힘 하는데 잘 안 비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토저널 스테빌리티가 견고할수록 장거리 러닝을 하거나 노면이 불규칙한
도로에서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호카 본디 7은 이러한 러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엑스레이 분석에서 앞부분의 포풋 락커가 30도 정도, 힌드풋의 락커가 25도 정도 측정되었는데요. 한번 락커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 바이킹처럼 앞뒤로 뒹굴뒹굴 잘 구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 신발의 밴딩 스티프니스, 한국말로 굴곡 강성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러닝 슈즈의 착화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상온에서 포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한번 쫙 굽혀 보겠습니다. 호카의 본디 7의 높은 힐 스택 하이트를 고려하면은 당연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역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닝을 따뜻할 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추운 겨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발을 냉동실에서 얼린 다음에 다시 한번 밴딩 스티프니스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추운 겨울에는 밴딩 스티프니스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추운 겨울에는 초기 러닝 시에 신발이 좀 딱딱하다고 당연히 느끼겠죠? 보통 러닝화는 통기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발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열을 흡수하고 빨리 배출돼야 땀이 차지 않겠죠? 어퍼가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호카 본디 7은 상온에서 몇 도가 측정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상온에서 21.7도 체크되네요. 메쉬 소재의 토박스 부분은 22.4도 체크돼서 신발 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했을 때 내부에 축적되는 열을 구현하기 위해서 히팅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30초 동안 가열을 해봅니다. 자, 히팅을 하고 바로 온도 측정을 해봤더니 86.2도가 나왔습니다.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토박스 부분은 112.4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축적되었던 열이 얼마나 빨리 쿨다운 되는지 체크해 봅시다. 30초 만에 신발 내부는 46도까지 떨어졌네요. 토박스 부분도 53.3도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팅건을 사용한 통기성 실험에서 호카 본디 7은 우수한 통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사가 해부 실습하듯이 신발을 반으로 갈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반으로 갈라서 해부를 해보면 보다 정확하게 내부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상태에서 토박스 부분의 어퍼 메쉬 소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빛이 잘 투과하는 것이 확연하게 관찰됩니다. 실제 수술용 현미경으로 18배 확대해서 메쉬 소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술용 현미경으로 살펴보니 벌집 모양의 격자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고 그 사이에 구멍이 확대돼서 보입니다. 4년이 지났음에도 격자 모양의 직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풍성이 유지되는 것은 호카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웃솔에서부터 미드솔까지 힐 스택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마킹을 확인해 보시죠. 역시 호카답게 높은 힐 스택 하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저 마킹을 앞으로 옮겨서 포풋 부분의 두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호카는 포풋 부분도 두툼한 두께감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신발 텅의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신발 텅은 발등 부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두꺼우면 달릴 때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통이 얇은 운동화가 좋더라고요. 다음 신발 해부학 항목은 미드솔의 탄성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험 측정치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발이 얼마나 폭신폭신하고 충격을 흡수하는지 수치를 측정하고 충격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인드풋과 포풋 부분의 탄성 정도가 15에서 18 정도로 매우 폭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솔과 달리 아웃솔은 지면과 직접적으로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딱딱하고 견고합니다. 측정을 해보니 확실히 높죠? 66에서 72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러닝을 하기 때문에 추운 날에는 이런 탄성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냉동 직후에는 탄성 정도가 22 정도로 딱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하인드풋 영역의 미드풋 소재 역시 탄성이 22 정도로 측정이 되네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철 러닝을 할 때는 쿠션이 살아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천천히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 테스트 방법은 실제 수술에 사용되는 정형외과용 절삭기구를 사용해서 반으로 갈라진 운동화의 토박스, 아웃솔, 인솔 힐컵을 20조씩 동일한 강도로 갈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박스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마찰을 받는 톱캡 부분을 갈아보겠습니다. 호카 본디 모델은 특징적으로 톱캡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보강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형외과용 수술기구가 튕겨나갈 정도로 견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웃솔의 내구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톱캡과 달리 너무나 쉽게 파이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순식간에 9mm 정도 깊게 파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힐컵 부분의 내구성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힐컵 부위는 구독자분들도 신발을 사고 나서 신다 보면 가장 빨리 해지는 부분이 힐컵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이미 4년이나 신은 상태에서 크게 빵꾸가 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견고하죠? 네,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풋솔로지의 신발 해부학 시간에는 호카의 본디를 해부해 보았습니다. 호카의 본디는 높은 스택 하이트와 좋은 쿠셔닝, 그 다음에 내구성이 검증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객관적인 지표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드렸는데 다른 러닝슈 리뷰들을 참고하시고 저희가 오늘 여러 실험에서 측정한 객관적인 수치를 참고를 하셔서 그 착용감과 비교를 해보시면 신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발 해부 집도의 닥터 모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